사실 앞에 대표님 얘기했던 거랑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랑 사실 결이 많이 비슷하고, 결국에 대표님도 행복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사실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도 사실 그쪽이랑 좀 얘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흘러온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허촌의 달인이라는 수산물 유통 브랜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얘기할 이야기는 공대생에서 이제 수산업자가 된 그 과정의 이야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을 굳이 공대를 나오고 서울에 있다가 여기 이 시골까지 다시 내려와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이 솔직히 수산업이라는 게 되게 힘들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남들이 기피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왜 이 일을 지금 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되게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이 꿈, 진로, 나의 커리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되게 어릴 때부터 꿈이 되게 많이 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저는 원래 어릴 때는 이제 태권도 선수를 한 11년 정도 했었거든요. 7살 때부터 운동을 했었어서,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이 선수라는 게 사실 1등 아니면은 뭐 대우를 못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비전이 없었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공부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첫 번째 꿈은 사실 운동도 이제 겸할 수 있고 뭔가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군인 장교가 되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첫 꿈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5년 정도는 육사에 입대를 진학을 해가지고 장교가 되자라는 꿈을 가지고 한 5년 정도 공부를 진짜 엄청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능이랑 똑같이 사실 시험 한 번에 결정되는 그 사관학교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이 그때 이제 딱 떨어지고, 어쨌든 재수를 할까 아니면은 그냥 대학교를 진학을 할까 이 갈림길에서 뭐 집안 형편도 그렇고 재수를 할 상황이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꿈을 사실 처음에 포기를 하고 그럼 나는 뭘 할까 이 고민을 하던 차에 그 고등학교 이제 전교 1등 친구가 그냥 취업 잘 되는 학과 가가지고 그냥 취업이나 좋은 데 가서 해라 라고 해서 이제 성적에 맞춰서 들어갔던 게 전북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다른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보니까 1학년 때 들어가가지고 적응을 아예 못 하겠더라고요. 공부도 너무 어렵기도 하고 물리학이 전부다 보니까 어렵고 재미도 없고 해서 1학년 때 진짜 술만 먹고 맨날 놀고 막 바팅 이런 것만 하고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이제 흐지부지 하다가 그냥 도피성으로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군대는 그 해양경찰로 입대를 했는데, 이제 꿈도 사실 없어졌다 보니까 그냥 부모님들 보면은 공무원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보다는 사실 봉급도 한 2배 정도 되고 안정적인 직업이고, 그 신랑감으로는 집에 한 15일 정도는 안 들어오니까 최고의 직장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 그냥 꿈도 없는데 해양경찰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좀씩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해양경찰 입대를 하면 대부분의 한 50% 정도는 그 전역을 하고 해양경찰로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군대를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친구들이랑 더 이상 같이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 직업적인 측면보다는 이 사람들이랑 내가 일을 했을 때 뭔가 의미 있는 삶을 못 살겠다,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른 일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다시 이제 대학교를 이왕 갔으니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대학교를 복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학을 하고 공부를 또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매일 도서관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고, 대학교 3학년 때부터는 이제 세부 전공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했던 게 로봇 쪽. 그래서 막상 이렇게 로봇을 전공을 하면서 너무 또 재밌더라고요. 실제 뭐 만들고 내가 개발했던 게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이걸 좀 더 살려가지고 내 꿈을 로봇공학자 쪽으로 진학을 해보자, 더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해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학부 연구생으로 대학원 형들과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막상 또 이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 제가 했던 것과 그 대학원에서 하는 건 너무 괴리가 심하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거는 뭔가 손으로 만들고 뭔가 내가 하는 걸 눈으로 보고 이런 게였었는데 실제 대학원 아시다시피 이제 가면은 실제로 하는 거는 계산밖에 없어요. 뭐 이게 이 모터가 몇 초 동안 뭐 얼마 만에 힘으로 돌아가는지 계산하는 거, 내가 주먹으로 때렸는데 이 주먹의 힘이 얼마인가, 뭐 이런 계산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엔지니어도 그러면은 내 적성이 안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에 이제 대학교 4학년 뭐 이렇게 가는 시점에서 그럼 나는 앞으로 뭘 할 것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혹시 채널 아세요? 네.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와서 15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아,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그럼 나도 저기에 나가서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제 네 번째 꿈은 사실 직업보다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자가 이제 제 꿈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때가 이제 대학교 3학년, 그 4학년 올라가는 시점이었는데, 그럼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뭐 이랬을 때는 뭐 임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사장이 된다거나 했을 때 누군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아니면 뭐 연구원이 돼서 진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야 뭔가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 그러면 내가 그냥 대표가 되면 그냥 그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 조건만 가지면 그냥 앞에 나가서 뭔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창업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1인 대표라도 내가 타이틀이 대표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그때 창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처음 했던 이제 창업 아이템은 이제 전공을 조금 살려서 이제 코딩 교육용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온 오프라인으로 이제 교육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가 전주다 보니까 전주에 보면 공방들이 되게 많아요. 공방들 한 300개 이상이 되는데 전주에만 그 공방들을 데리고 이제 원데이 클래스를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제품을 대신 팔아주는 그런 플랫폼, 이거를 개발을 해서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원이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사실 그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전공이 기계공학이잖아요. 사실 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경제적인 부분이나 법률, 뭐 노무, 세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이 같이 하는 이 직원들이 사실 저희 회사를 다니면서 성장이 필요하고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아, 내가 먼저 성장을 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배워야 이 친구들한테 뭔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2년 차에 회사를 이제 정리를 하고 무작정 이제 남은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벌었던 돈은 이제 퇴직금 주고 직원들 좀 더 챙겨주고 그때 남았던 돈이 한 500만 원 되더라고요. 근데 그 500만 원을 들고 그냥 무작정 아무것도 없이 서울에 올라가서 월세 5평짜리 집에 이제 보증금을 500 넣어놓고 이제 그렇게 서울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아무것도 이제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전주에서 집을 빼고 서울로 가서 취업을 준비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어쨌든 수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보증금 500만 원 보증금을 다 넣었었고 생활비가 무조건 한 달 안에 결판을 지어야 제가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나는 그러면 내가 가진 장점은 뭘까 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그러면 기획 쪽에 일을 하면은 되겠다. 근데 기술도 어쨌든 코딩이나 이쪽으로 일을 했다 보니까 그러면은 앱을 만드는 기획자로 들어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이제 그 강의, 인터넷 강의를 딱 한 달짜리를 끊고 한 달에 공부를 하고 바로 스파크 플러스라는 그 공유 오피스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 스파크 플러스라는 회사는
공유 오피스가 이제 서울 전 지역에 한 40개 정도의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을 이제 관리하는 이제 앱을 저는 이제 기획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회사를 한 2년 정도 다녔는데 이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게 나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이구나. 기획하는 일이 너무 즐겁다. 여기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좀 알게 됐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그 이제 C레벨들 있잖아요. 뭐 이제 재무이사라든지 뭐 경영 쪽이라든지 그 C레벨들이 성과를 못 냈을 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인데 바로 목이 날아가더라고요. 바로 위로 사람들이 채워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회사는 더 이상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구나 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 어쨌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딱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저희 팀의 팀장님도 이제 경희대 경영학을 전공했고 삼성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저희 대표가 라인이 연세대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연세대가 아니면 C레벨까지 아예 못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구나, 모든 회사가 다 그러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봤을 때 새로운 일을 만드는 걸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과 일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해보자, 그럼 되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면 결국에 사업을 하려면 아이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템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저는 몇 가지 그 선택의 그게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일단 제가 처음 했던 사업은 시장이 너무 작았어요. 그 전주라는 그 시장이 되게 좁았고 저희가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딱 한계가 딱 너무 계산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되게 큰 사업, 시장,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사업, 어쨌든 퇴사를 하자마자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고향이 완도고 이제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선배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수산업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남들보다 되게 빨리 시작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수산업이라는 게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파이를 조금만 먹어도 여기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수산물 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됐고,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는 이 수산업계가 사실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는 오프라인 기반의 사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다른 거는 온라인으로 되게 많이 전환이 됐는데 이 수산업계는 온라인으로 전환된 게 진짜 극히 일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어쨌든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했었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수산업을 플랫폼화 시키면 내가 기회가 많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수산업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그 수산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저의 최종 목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말로 그냥 강의나 강연 같은 걸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싶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회사를 많이 키워서 이 사람들은 내가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 근데 그거를 내가 자라왔던 이 완도라는 곳에서 많이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은 게 사실 너무나 컸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 여기서 강의도 따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제가 그때 회의 때도 얘기했던 게 강의 같은 거 하면 어떻겠냐 라고 얘기했던 것도 이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싶은 거, 이런 게 가장 컸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단순히 돈을 벌고 어떤 일을 해야 내가 행복하다기보다는 이 사람들한테 어떤 것들을 해줬을 때 거기서 오는 행복, 이게 제가 그 일을 하고 살아가는 이유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행복이라는 거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좋아하고 이거를 알아가는 과정은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알겠더라고요. 내가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시도는 해도 실상 막상 내가 하면은 그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닌 경우가 너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나이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대표님 뭐 40살에도 뭐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이러는데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때로는 저도 이제 제 친구들은 대학교 친구들을 보면 다 대기업을 다니거든요. 저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초봉이 막 6, 7천만 원씩 하고 다 안정적인 직업, 막 휴가도 한 달에 1년에 뭐 30일 이상 가고 막 해외여행 마음대로 다니고 이런 삶을 보면 솔직히 제 스스로 부럽죠. 부모님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이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남들과의 비교보다는 그냥 내가 뭘 좋아,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알게 됐을 때 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얘기가 되게 빨리 끝났는데 하여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말이 사실 안에 있는 내용은 더 많기는 한데 좀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 얘기하는 거에 되게 공감하는 게 일단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뭐 내과연구원은 나와서 그때 쭉 다녔으면 급여도 높고 좋았을 텐데 그만뒀잖아요. 그걸 그만둘 때는 계속 다니고 있는 친구들 급여를 잘 받으니까 그리고 그 돈 받아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뭐 휴가도 많으니까 놀러 다니고 그게 엄청 부러웠거든요. 근데 그때는 부러웠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어떤 그 쳇바퀴 속에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돈이 많아도 돈 쓸 시간도 없고 항상 나를 만나면 하는 얘기가 네가 부럽다 부럽다. 사실 나도 친구가 부럽지. 돈 잘 버니까 지금 부러워. 막 1억이 넘는 진짜 몇 억씩 연봉을 받는 친구들도 있고 돈은 부러운데 그 친구들이 나를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냥 네 삶이 부럽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돈 말고는 사실 부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난 내 삶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똑같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내려올 때는 사실 아예 수입이 없었으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막 이제 결혼 준비하고 있고 저도 여자친구가 있지만 너무 미안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서 너무 부러웠는데 사실 지금은 그 친구들보다는 제 삶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상방이 있잖아요. 저희는 상방이 없고 물론 하방도 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 삶이 되게 행복한 삶이다 지금은 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쭉 들어봤는데 회사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뭔가 그만두고 새로운 걸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그러는 과정에서 나를 찾은 것 같아요. 여기 사장님도 그렇고 여기 사장님도 그렇고 나를 보게 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사실 이제 모래놀이 그 심리 상담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표님들 이제 듣다 보니까 결국은 자존감이구나라는 관점으로 이제 저는 이제 직업이 그거여서 그렇게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했을 때 행복한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발견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인생에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진짜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거 하나만으로 큰 거 얻으신 것 같아요. 저희 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멋있습니다.